발견의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밤. 우아하게 꾸며진 아파트 거실. 혜진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 화면에는 은서의 SNS가 떠 있고 밝게 웃는 은서의 프로필 사진이 혜진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혜진의 손가락이 떨리며 은서의 과거 게시물들을 스크롤한다. 이 사진, 이게 언제 찍힌 거지? 은서가 한 남성과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 화면에 나타난다. 남성의 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착용한 시계와 셔츠가 민우의 것과 동일하다. 혜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진다. 아니야. 설마. 이건 우연의 일치일 거야. 같은 브랜드 시계를 차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혜진이 더 깊이 파고들어 은서의 예전 남자친구 SNS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민우와 은서가 함께 찍은 여러 장의 사진들을 발견한다.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호텔 로비에서까지 찍힌 사진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다. 아니야. 이럴 수가.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진다. 정적 속에서 혜진의 거친 숨소리만 들린다. 잠시 후 그녀는 휴대폰을 주워 들고 가장 결정적인 사진 하나를 저장한다. 당신이 내게서 훔쳐간 것들.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이제 당신도 조금씩 느껴봐야지. 내가 이 고통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당신도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줄게. 혜진이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손가락이 핸드폰 위에서 빠르게 움직인다. 메시지 내용. 이 사진 혹시 기억해요? 당신이 그 사람과 찍었던 마지막 사진. 행복했었겠죠? 그때처럼. 당신이 행복했던 그 순간처럼 나는 지금 지옥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당신만 행복해야 하죠? 첫 번째 충돌 진실의 폭로. 세련되게 꾸며진 오피스텔에서 은서가 와인잔을 들고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휴대폰 알림음이 울린다. 은서가 무심코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진다. 이게 뭐야? 은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다시 메시지를 확인한다.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으로 혜진에게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 사진 지워. 내 허락도 없이 내 과거를 들추는 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야. 당신이 지금 하는 짓이 얼마나 불법인지 알아? 불법이요? 당신이 내 남편에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내 가정을 파괴한 것에 비하면 내게는 이 정도 복수도 부족해요. 그래서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남편은 못 건드리고. 아, 맞다. 이혼하기 싫어서 소송도 못한다고 했었지? 우스워. 내가 당신 남편과 무슨 관계였든 당신은 남편을 제대로 관리 못한 당신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왜 나한테만 화풀이야? 잠깐의 정적이 흐른다. 혜진의 호흡이 거칠어진다. 당신 남편은 나한테 왔어. 그건 당신이 불만족스러운 아내였기 때문 아냐. 당신이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여자였다면 남편이 왜 나를 찾았겠어? 혜진이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는다. 조용한 거실에 은서의 잔인한 말들이 메아리처럼 울린다. 법적 준비 복수의 설계도. 깔끔하게 정돈된 법률사무소. 혜진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변호사 앞에 앉아 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지만 표정은 단단하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혜진 씨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남편분과 상간녀의 불륜 관계가 명확하다면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상간녀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이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복수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건 견딜 수 없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는다. 물론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로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상간녀의 신상정보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사진, 메시지,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들이 함께 있었던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증거는 제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간녀에게 받게 될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요? 불륜의 기간, 정도, 피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혜진 씨 같은 경우라면 3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 방법이라면 나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당신들이 나에게 준 상처만큼 당신들도 대가를 치러야 해. 위기의 징조 남편의 의심. 민우가 퇴근하여 집에 들어온다. 혜진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하고 있다. 테이블 위에 법률 서적과 등기 우편물이 놓여 있다. 자기야,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평소와 같았어. 민우가 테이블에 등기 우편물을 힐끗 본다. 이게 뭐야? 법원 등기? 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진다. 그녀는 얼른 우편물을 뺏어들려 한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 일로 잠깐 받은 거야. 친구? 무슨 친구가 법원 서류를 우리 집으로 받아? 민경이가 이혼 소송 중인데 집에서 받기 곤란해서 잠깐 우리 집 주소로. 민경이? 민경이는 작년에 이미 이혼했잖아. 그리고 요즘 자꾸 수상해. 전화도 몰래 받고 외출도 자꾸. 혹시 숨기는 거 있어? 무슨 소리야? 숨기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요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또 거짓말이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내 말 이제 하나도 못 믿겠어. 잠깐의 정적이 흐른다. 민우의 차가운 시선과 혜진의 불안한 표정이 대조된다. 너 같은 여자를 어떻게 믿고 살아? 항상 뭔가 꾸미고 속이고. 혜진의 눈에 눈물이 차오른다. 민우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힌다.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간다. 혜진은 거실에 혼자 남겨진다. 증거 수집 추적의 시작. 혜진이 차 안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은서의 오피스텔을 지켜보고 있다. 손에는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가 들려 있다. 그 여자가 언제 누구와 만나는지 알아야 해. 은서가 건물에서 나온다.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다. 그녀의 모습은 여유롭고 당당해 보인다. 저 여자는 내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동안 저렇게 빛나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내 남편을 뺏어가고도 저렇게 당당하게. 은서가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 혜진도 조심스럽게 따라간다. 은서가 레스토랑에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린다. 혜진은 레스토랑 밖에서 망원렌즈로 지켜본다. 잠시 후 민우가 어색한 표정으로 레스토랑에 들어와 은서 맞은편에 앉는다. 혜진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뭘 그렇게 두리번거려? 당신 아내가 여기라도 올까봐 겁나? 은서야, 제발 조심 좀 하자. 혹시라도 혜진이가 알게 되면 큰일 나. 알면 어쩔 건데? 어차피 당신은 이혼할 생각도 없다며. 그냥 이렇게 가끔 만나서 나랑 즐기면 되는 거 아냐? 그래도 당신은 나를 잃고 싶지 않고 아내도 잃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인간이잖아. 그럼 당신이 알아서 조심해야지. 내가 왜 신경 써? 혜진이 레스토랑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사진을 찍고 있다. 다양한 각도에서 둘의 대화 모습과 다정한 제스처를 꼼꼼하게 카메라에 담는다. 나만 바보였구나. 남편의 거짓말과 상간녀의 조롱 속에서 나 혼자만 모든 걸 잃고 있었어. 더 이상은 참지 않아. 결정적 증거 호텔에서의 밀회. 민우의 차가 고급 호텔 주차장에 멈춘다. 민우와 은서가 함께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것을 혜진이 확인한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 가정을 파괴한 저 여자와 행복해하고 있었구나. 혜진이 호텔 로비에 들어가 구석진 소파에 앉아 기다린다. 3시간 후 민우와 은서가 다정한 모습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카메라로 그들의 모습을 촬영한다. 은서가 민우의 팔에 기대어 걸으며 웃고 있고 민우도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다. 완벽한 증거야.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 이 사진들이면 법정에서 충분해. 새로운 동맹 복수의 파트너. 한적한 카페에서 혜진이 한 여성과 마주 앉아 있다. 상대방은 민경, 30대 후반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다. 혜진 씨,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을 때 저는 그냥 참고 넘어가려 했거든요. 아이도 있고 이혼하기엔 잃을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 상간녀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도발했어요. 당신 남편은 나를 더 사랑한다. 당신은 이제 필요 없는 존재라고요. 심지어 애들한테도 새엄마가 필요할 거야 라고까지 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때부터 저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위자료 소송만으론 부족해요. 그들이 저에게 준 정신적 고통, 사회적 수치심까지 모두 되돌려줘야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민경이 노트북을 꺼내어 혜진에게 보여준다. 화면에는 상세한 조사 자료들이 가득하다. 저는 2년 동안 준비했어요. 상간녀의 직장, 인맥, 가족관계까지 모두 조사했고 남편의 회사 내부 사정도 파악했어요. 복수는 한 번에 확실하게 해야 해요. 민경이 서류를 꺼내 혜진에게 보여준다. 그 여자의 직장 동료들 명단, SNS 친구 목록, 부모님과 형제자매 연락처까지 모두 여기 있어요. 그리고 민우 씨의 회사 상사들, 동료들 정보도요. 어떻게 이런 걸 다? 복수에는 치밀함이 필요해요. 그들이 불륜을 저지른 증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1차 공격 직장에서의 공개적 굴욕. 혜진이 변호사와 함께 은서의 회사 로비에 나타난다. 점심시간이라 많은 직장인들이 드나들고 있다. 은서가 동료 3명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다. 은서야, 오늘 어디서 먹을래? 저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어때? 그때 혜진을 발견한다. 은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진다. 야, 여기는 왜?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어서 왔어요. 변호사가 은서에게 정식 서류 봉투를 건넨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민은서 씨죠? 민혜진 씨의 대리인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과 출석 요구서입니다. 정식으로 송달해 드립니다. 은서의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로비에 있던 다른 직장인들도 쳐다본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 여성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러 남의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 대한 법적 조치입니다. 뭐라고? 상간녀라고?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수치심에 고개를 떨군다. 여기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당신이 내게 했던 조롱과 모욕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만족스러운 아내라고 했죠. 이제 당신이 불만족스러운 여자가 되어보세요. 혜진이 당당하게 돌아서서 나간다. 은서는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 서 있다. 2차 공격 남편의 직장 폭로. 혜진이 민우의 회사에 나타난다. 회사 로비에서 민우를 기다린다. 점심시간 후라 많은 직원들이 돌아오고 있다. 혜진아, 여기서 뭐해? 회사에 왜 와? 당신 동료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려고. 무슨 소리야? 여기서 이상한 짓 하지 마.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로비에 있던 직장 동료들이 쳐다본다. 여러분, 제 남편 민우가 평소에 얼마나 가정적인 남자인 척 했는지 아세요? 회식 자리에서 아내 자랑, 아이 자랑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민우 씨 부인이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3개월 동안이나. 저를 속이면서요. 회사 점심시간에 상간녀와 만나서 호텔까지 가더라고요. 뭐라고? 민우 씨가? 민우가 황급히 혜진을 끌고 나가려고 한다. 미쳤어? 왜 이런 짓을? 미친 건 당신이에요. 당신이 저를 배신했을 때 제가 얼마나 미치도록 아팠는지 생각해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와 웃으며 행복해할 때 저는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민우가 얼굴을 가리며 당황해한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다. 3차 공격 가족들에게 진실 폭로. 혜진이 민경과 함께 은서의 부모님 집 앞에 서 있다. 혜진의 손에는 증거 사진들과 상세한 자료가 담긴 봉투가 들려 있다. 준비됐어요? 2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가족의 등 돌림이 가장 큰 타격이거든요. 네, 이제 되돌릴 수 없죠. 혜진이 인터폰을 누른다. 안녕하세요. 은서 씨 어머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은서 씨와 관련해서 꼭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께서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잠시 망설이는 소리가 들린 후 문이 열린다. 은서의 어머니가 나온다. 무슨 일이신가요? 어머님, 따님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알려드리러 왔어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혜진이 봉투를 내민다. 따님이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 증거들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은서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며 봉투를 받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본다. 이런. 우리 은서가 정말 이런 일을. 이게 확실한 거예요?
저는 3개월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제 남편이 따님과 만나는 동안 저는 아이들 앞에서 울음을 참아야 했고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통받았어요. 은서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럼 은서가 정말 어머님도 부모로서 이해하실 거예요. 만약 어머님의 가정이 다른 여자 때문에 파괴된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따님은 그 일을 제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은서를 잘못 키웠나 봐요. 4차 공격 SNS 전면전. 혜진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고 민경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 화면에는 은서의 SNS 친구 목록이 떠 있다. 그 여자의 SNS 친구가 총 247명이에요. 회사 동료들, 대학 동창들, 친구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혜진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메시지를 작성한다. 이렇게 써야겠네요. 메시지 내용. 안녕하세요. 은서 씨와 아는 사이신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혹시 은서 씨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피해자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은서 씨의 진실한 모습을 알려드리고 싶어 증거와 함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해요. 이제 전송하세요. 화면에 수십 명에게 메시지가 차례대로 전송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전송 완료 표시가 하나씩 뜬다. 이제 은서의 모든 인맥이 그녀의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5차 공격 직장 상사에게 폭로. 혜진이 민우의 직속상관인 부장을 찾아간다. 부장은 50대 중반의 진중한 인상이다. 민우 씨 부인이세요? 이른 시간에 무슨 일로? 부장님, 민우가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업무의 지장을? 어떤 말씀이신지. 혜진이 증거 사진들을 꺼낸다. 민우가 회사 시간에 불륜 상대와 만나고 있어요. 점심시간을 핑계로 몇 시간씩 자리를 비우곤 했거든요. 부장의 표정이 심각해진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모두 근무 시간 중에 찍힌 것들입니다. 오후 2시에 호텔에 들어가서 5시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정말 민우 씨가. 회사 입장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불륜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고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는 심각한 문제네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격의 시작, 분노의 폭발. 민우가 분노한 표정으로 집 문을 세차게 열고 들어온다. 은서도 함께 있다. 은서는 눈이 퉁퉁 부어있고 초라한 모습이다. 혜진아, 이제 그만해. 너 때문에 회사에서 경고 처분 받았어. 동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이제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직장에서 잘렸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SNS에 온갖 악플이 달리고 부모님도 저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저는 이미 충분히 벌받았어요. 충분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혜진아, 너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 잔인하다고요? 당신들이 저에게 했던 일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당신들이 불륜을 저지를 때 저를 조롱하고 무시할 때 그때는 잔인하다는 생각 안 했죠?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사과. 지금 와서 당신이 저에게 불만족스러운 아내라고 말했을 때는 사과할 생각 안 했으면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우리도 사람이야. 사람. 당신들이 불륜을 저지를 때는 저를 사람 취급했나요? 호텔에서 나올 때 그렇게 행복해하던 당신들이 이제 와서 사람 운운하는 거예요. 최종 복수 법정에서의 승리. 장엄한 법정. 판사가 앉아있고 혜진이 원고석에, 은서와 민우가 피고석에 앉아있다. 방청석에는 구경꾼들이 가득하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민은서는 유부남인 민우와의 부정행위로 원고 민혜진의 혼인관계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였다. 은서가 고개를 떨군다. 특히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단순한 불륜행위를 넘어선 악질적 행위로 판단된다. 혜진이 마음속으로 주먹을 쥔다. 따라서 피고 민은서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다. 또한 피고 민우는 혼인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을 이행하라고 명령한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난다. 은서가 충격을 받으며 얼굴을 가린다. 진정한 승리의 시작. 혜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법원을 나선다. 민경이 함께 있다. 완벽한 승리네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당신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법원 계단 아래에서 은서가 초라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다. 혜진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당신이 저에게 한 말 기억해요. 당신이 불만족스러운 아내였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제가 미쳐 있었어요. 제발.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당신은 이미 모든 걸 잃었고 그게 당신이 치러야 할 때가예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완전한 몰락 1년 후. 좁고 초라한 원룸. 벽에는 구직 관련 신문 스크랩들이 붙어 있다. 은서가 컵라면을 끓이며 구인 광고를 보고 있다. 휴대폰이 울린다. 여보세요. 은서 씨, 대출 상환이 5개월째 연체됐습니다. 이번 주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곧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진다. 은서가 절망하며 고개를 떨군다. 그때 문자가 온다. 언니 미안해. 엄마가 언니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셔서. 아빠도 아직 화가 안 풀렸어.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자. 언니도 새 출발하길 바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남의 행복을 빼앗으려 하다가 내 모든 것을 잃었어. 가족도 친구도 미래도. 민우의 현실. 민우가 좁은 고시원 방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다. 책상 위에는 구직 서류들과 빚독 촉장들이 쌓여 있다. 회사에서 잘리고 집도 잃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 이게 내가 선택한 결과구나. 휴대폰이 울린다. 화면에는 변호사 사무소라고 떠 있다. 민우 씨 양육비 지급이 또 늦었습니다. 법원에서 재산 압류 명령이 나올 예정입니다. 변호사님, 정말 돈이 없어요.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그건 민우 씨 사정이고 법적 의무는 이행하셔야 합니다. 아이들 양육비는 절대 미룰 수 없어요. 혜진의 화려한 부활. 혜진이 세련된 정장을 입고 대기업 임원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다. 혜진 씨의 사업 제안서를 검토해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희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훌륭합니다. 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혜진이 친구 민경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축배를 든다. 정말 대단해요. 이혼 위자료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성공하다니.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일이 감사하기까지 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진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우연한 재회 극명한 대비. 혜진이 아이와 함께 쇼핑을 하고 있다. 명품 매장에서 비싼 가방을 고르고 있다. 엄마, 이 가방 정말 예뻐요. 그래. 그럼 엄마가 사줄게. 그때 청소복을 입은 은서가 나타난다. 은서는 백화점 청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혜진을 알아본 은서가 움찔한다. 혜진 씨.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하시는군요. 네,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혜진이 148만 원짜리 가방을 계산하는 모습을 은서가 바라본다. 극명한 대비가 드러난다. 총 148만 원입니다. 자, 엄마가 사준 가방 마음에 들어. 네, 엄마 최고예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과거 자신이 누렸던 사치스러운 생활과 현재의 처참한 현실이 대비된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열심히 일하세요. 혜진이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자리를 떠난다. 은서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린다. 새로운 시작, 진정한 행복. 넓고 아름다운 펜트하우스 테라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혜진이 아이들 그리고 새로운 연인 재혁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즐기고 있다. 무슨 생각해? 아까부터 멍하니 있네. 과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2년 전 이맘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지. 그리고 너는 그 모든 걸 이겨냈잖아. 맞아요.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엄마, 아빠가 게임 같이 하자고 해요. 알았어, 금방 갈게. 2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그때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거짓말과 배신으로 얽힌 관계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다.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해냈다.